논문을 분석하기 위해서 키워드로 2019 개정 누리과정, 유아, 놀이, 교사, 2021로 키워드를 해서요. 논문을 수집했고요. 논문을 고려할 때 연구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를 동등하게 고려했으며 연구 기간은 개정 누리과정 시행 최소 6개월 후 수집된 결과의 논문을 했고요. 질적 연구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논문 대상은 양적, 질적 논문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총 논문 10편을 분석했고요. 네, 첫 번째 논문 분석 절차입니다. 네, 논문 분석을 위한 키워드로 2019 개정 누리과정, 유아, 놀이, 교사, 2021 키워드로 했고요. 분석 대상 논문을 고려할 때 연구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를 동등하게 고려했습니다. 연구 기간은 개정 누리과정 시행 최소 6개월 후 수집된 결과로서 논문이고요. 질적 연구는 예외시켰습니다. 논문 대상은 양적 질적 논문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논문은 총 10편으로 인식 및 실태, 실천적 경험 탐색, 놀이의 의미와 놀이성, 놀이와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식 및 실태 3편이고요. 실천적 경험 탐색 3편, 놀이의 의미 및 놀이성 2편, 놀이와 배움 2편, 총 10편입니다. 먼저 인식 및 실태 3편에 대한 분석입니다.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824명이었고요. 관심과 이해도는 굉장히 높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유아의 경험과 요구에 맞게 수정하고 시행하고 싶다. 적절한 교수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 유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다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요. 누리과정의 이해도는 유아 주도적 놀이,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해서 계획해야 한다.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서 배움이 일어난다. 개정 누리과정 적용이 유아에게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놀이에서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등 이러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요.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성과 인식은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실행에 대한 성과 인식에서 교사의 자율성 확대를 가장 낮게 인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컨설팅과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 주도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해서 교사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이걸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너무 높다. 또 교육과정 간략화에 따라서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다. 또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어렵고 또 학부모들의 인지교육에 대한 요구, 또한 기관의 특별활동과 개정 누리과정의 연계 등에 대한 이러한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개정 누리과정을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도 개정 누리과정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2021년도 5월에 발표된 육아정책연구소의 과제에서 이 놀이 중심에 대한 그 부모님들의 인식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은 1,000명이셨고요. 각각의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4, 5세 부모님들 각각 500명씩 해서 인식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놀라운 게 유아교육에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98.4%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에 대한 걱정도 약간 존재했는데요. 그렇다면 걱정에 대한 존재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놀이만 하다가 초등학교에 적응할지 이게 조금 걱정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개정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의 변화를 어떠한지에 대해서 묻는 설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64%가 아이가 더 즐겁고 행복해하고 또 유치원, 어린이집에 더 가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 그 다음에 무엇이든 스스로 하려고 한다는 거,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에 대한 그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한 자녀들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행적 경험 탐색입니다. 실행적 경험 탐색은 세 편을 보았는데요. 여기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 전원, 교사 협의회 자료 등을 수집했습니다. 앞에 인식 및 실태는 양적 연구이고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연구는 질적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 편을 보니 교사들이 공통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놀이와 어울림이 없는 유아에 대한 어려움, 또 기준이 없는 놀이 지원, 놀이 환경 구성에 대한 한계에 대한 어려움, 그 다음에 교사 역할의 자율성에 대한 부담감, 즉 놀이종의 교사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다, 또 놀이 지원을 위해서 교사와 그 유아가 상호작용하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관찰 기록의 자율성에 대해서 또 불안감도 있었고, 학습에 대한 갈증을 보이는 학부모님들, 또 이전 교육과정과의 차이에서 오는 혼돈, 또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등등의 교사들의 공통된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이 이러한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유아와 놀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놀이를 한번 참여해보고, 또 유아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서 교육과정도 만들어보고, 또 놀이 속에서 유아의 배움도 경험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박사 논문을 보시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블럭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선생님이 유심히 들여다봤더니 그 블럭으로 자음 모음을 만들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글자 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이 놀이 속에서 아이들의 배움에 대해서를 다시 한번 관찰을 하는 그런 교사의 이런 면담이 있었습니다. 또 가정과 놀이 경험을 공유하는 건데요. 제가 옆에 살짝 올려놓은 것은 그 문경 유치원의 그 놀이 신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우리가 어떠한 놀이를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고 해서 신문 형식으로 해서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학부모님과 이렇게 놀이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고요. 또 놀이 공간 경계 허물기입니다. 이제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놀이의 공간은 이제 교실이 아니고 유치원 전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놀이의 공간도 이렇게 허물고요. 또 교사 협의회를 거쳐서 또 정보도 나누고,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좀 그 경력교사와 그 초임교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경력교사는 그 면담 그 질문에 보니까 기존의 사무새 놀이과정에 대한 틀이 너무나 박혀 있어서 그 틀을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근데 그 노력에 할 수 있는 것을 천천히 해보니 아이들의 놀이 규제에 대해서 함께 규칙도 정해보고, 또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기다려주고 등등의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또 그 초임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사 협의회를 통해서 선배 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개정 놀이과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방안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종합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아의 비율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유아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사 교육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또 기관에서는
교사들이 유아들과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활동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교사의 업무 경과 및 자기 개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구했어서 인력 지원과 원장님들의 지원을 좀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놀이의 의미와 놀이성입니다. 이건 이제 교사들에 대한 질적의 그 연구이고요. 교사들이 생각하는 개정 놀이 과정에서의 기초와 놀이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했는데 종합해 보면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아의 관심과 흥미에서 시작하는 놀이가 놀이이다. 두 번째,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이다. 또 세 번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희노애락이 있는 놀이가 놀이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아 스스로 약속과 규칙을 정하는 놀이가 개정 놀이 과정에서 추가하는 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놀이에 대해서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물었는데요. 종합해보면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알아가는 과정이다. 즉 이러한 자신을 표현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자신은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놀이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의 간접적인 경험, 사회적 교육과 약속을 배울 기회를 주는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의 놀이가 이런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 논문에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논문이 있었는데요. 놀이성이 높은 교사가 말하는 놀이는 무엇인가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놀이성이 높은 교사를 어떻게 수집을 했냐라고 이렇게 의문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사 266명을 대상으로 해서 놀이성을 체크하는 놀이성 도구가 있습니다. 설문지이죠. 이런 도구를 통해서 266명에게 했고요. 이런 분석과 평균을 내봐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상위 집단 교사 6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놀이성이 높은 교사는 그러면 놀이를 어떻게 의미를 하고 있었냐? 놀이는 다양한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다. 그리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놀이성은 무엇이냐? 자유와 유머를 통해서 다양하게 즐기고 새로운 걸 발견하고 도전을 즐기는 태도를 놀이성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이런 놀이성이 높게 하는 이런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에 놀았던 경험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잘 노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린 시절 정말 계획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재미있게 즐거움을 찾던 그 놀이, 그리고 실외 놀이에서 자유물을 가지고 활동했던 그 놀이의 경험,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이런 놀이성을 높게 하는 그런 그 요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두 번째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연놀이였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엄마 아빠와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이런 체험활동, 또 자연 속에서 활동한 이 놀이 경험, 이런 것들을 놀이성에 미치는 요인으로 보면서 이런 놀이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고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는 30분 내에 끝나고 저희 그 황미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놀이와 배움은 두 편입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개정 놀이과정은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유아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해보니 유아뿐만 아니라 교사도 이것의 배움의 길이고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다시 당신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경직된 생각들의 경계들을 또 허물고 놀이 속에서 배움의 순간을 포착해서 기록도 하고 등등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가 주로 하는 놀이를 통해서 배움의 핵심은 5개 영역이 교실 수준에서 구현돼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지금 자료집에 보시면 제가 논문의 분석의 10편을 다 나와 있거든요. 마지막에 보시면 임부영 교수님의 논문의 내용입니다. 2020년도에 교육과정에 대한 그런 것을 교수님이 다시 한번 교육 내용과 연계해서 그 논문을 내셨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 5개 영역이 교실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가장 탁월한 방식은 유아의 놀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은 교사가 이해하는 놀이의 의미와 교육 내용은 선생님들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교실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또 그 교사에 대한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어린이집이나 획일화가 되지 않는 이런 획일화를 넘어서 우리 반의 창조적인 교육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유아놀이와 개정놀이 과정의 교육 내용에 대한 연계성을 간단하게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의 획일성의 극복을 위해서 교육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새 놀이과정은 369개의 다양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디 기관에 가든 거의 비슷한 활동을 하고 계셔서 교육과정 자체가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59개를 축소하면서 그 각 선생님과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축소는 교육 내용의 실행화를 강화시켰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개정 놀이과정은 유아가 놀이를 하면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필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에서도 보시면 국가교육과정의 실행에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생활주제라는 이런 용어를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조정도 했습니다. 마치 선생님들이 생활주제가 아이들의 배우는 내용이다라고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용어들을 삭제하고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놀이하며 배우도록 한다는 이 말은 5개의 영역의 교육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놀이를 통해서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는 오해를 바로잡고 생활 주제를 교육 내용으로 오해하는 부분도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주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요, 임무용 교수님의 논문에서 발췌를 해온 내용입니다. 선생님들 이 그림 잠깐 보시면요, 아이가 지금 굴비를 가지고 굴비 토마리를 가지고 반찬을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놀이의 지금 현재 상황이죠. 유아는 이 굴비에서 탄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겠다 하면서 입으로 호흡 불어주고 또 곧 이어서 김치를 찢어서 생선의 탄 꼬리 부분에다가 살짝 얹혀 넣었습니다. 마치 데일밴드를 붙이듯이 살포시 덮어주었죠. 이어서 굴비도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 밥숟가락을 이용해서 굴비 입에다가 이렇게 먹여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맛있게 밥을 먹은 이런 놀이입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놀이를 보고 놀이의 의미를 한번 읽어보셨을까요? 놀이의 의미는 지금 현재 유아는 굴비가 놀이의 대상이 아니죠. 아픈 생명체로서 놀이의 대상이자 유아가 맺는 이 관계를 맺는 세계입니다. 유아는 자신과 관계가 있는 세상인 굴비가 아프게 탄 부분에 주목하고 호흡 불어주고요. 여기서
그 돌보고자 하는 인성이 나타났죠. 또 데일밴드를 붙여주기 위해서 밴드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을 찾았고 그게 바로 김치였죠. 그래서 그걸 찢어서 살짝 덮어주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굴비와 김치는 유아에게 모두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고 사물이고 놀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놀이 자료와 세상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유아가 세상에 속하고 알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상호작용하는 각각의 주체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배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놀이와 교육 내용을 한번 연기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보셨다시피 유아는 생선의 탄 부분에 주목하고 있죠. 네, 과학의 물질의 변화입니다. 자, 물질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탄 부분에다가 밴드를 붙여줬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생선도 배가 고프다는 거 이런 것을 이해하고 동식물의 돌보기의 내용을 지금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자연탐구도 배웠고요. 사회관계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감성이 풍부하고 더불어 사는 유아로 성장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감성이 풍부하고 더불어 사는 유아 많이 들어보셨죠? 개정 놀이과정에 추구하는 인간상의 두 가지,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네, 이런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사진 속에서 어떤 내용이 보이십니까? 와플 블럭을 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좁은 교실을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와플 블럭으로 자동차 놀이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 기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하는 이런 놀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놀이의 확장이죠. 유아들은 서로 누가 운전자가 될지 누가 밀어줄지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나누었고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외칩니다. 야, 빨리 달리려면 양말을 벗어야 돼 라고 외치고요. 이렇게 빨리 달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이어서 유아들은 교실에서 복도로 나가서 긴 지하철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좁은 교실 문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앞에 있는 유아 보이십니까? 교실 문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양팔을 벌리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팔에 힘을 이동하고 있죠. 그리고 아주 능숙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있는 친구들은 이 지하철이 완전히 멈추지 않게 적당한 속도감을 유지한 채 좁은 교실문을 탈선하지 않고 무사히 통과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교육 내용을 한번 연기해 볼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찰에 양말을 벗어야 돼. 자, 바닥과의 마찰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체의 마찰과 강도, 속도를 이해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 있는 친구의 이 교실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절하는 이런 신체적 조절이 분명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5개 영역에 들어있죠. 자, 유아의 놀이에서 나타나는 이런 정도와 기술의 숙련도는 매우 노련하고 도전적이고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한 탁월한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5개 영역과 연관되면서도 이 놀이에서 참여한 유아가 만들어내는 교육 내용이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이 지금 확장이 됐죠. 교실에서 복도로. 자, 그때 놀이의 하이라이트는 자, 이러한 경계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지금 도전과 흥분,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유아는 가장 유능하며 그 속에서 5개 영역을 넘나드는 배움이 발생하고 있음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이와 배움에 대한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첫 번째, 교사들은 대체로 개정 놀이과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도 개정 놀이과정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사들은 놀이와 어울림이 없는 유아, 놀이 지원, 놀이 환경 구성의 한계, 교사의 역할, 학부모, 관찰 기록, 안전사고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유아 비율을 조정해주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사 교육을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서는 교사들이 유아들과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즉 인력 지원 및 원장님들의 지원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교사들은 유아의 관심과 흥미에서 시작하는 놀이,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희노애락이 있는 놀이, 유아 스스로 약속과 규칙을 정하는 놀이 등의 의미를 두고 있었고, 교육적 가치로는 자식을 표현하고 알아가는 과정,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과정,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놀이성이 높은 교사들은 자신들의 놀이성에 미치는 요인으로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가족들과 함께 자연놀이를 하는 이런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에서 주체가 되는 유아는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공동 설계자이고 능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주체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즉 개정놀이과정은 교사가 이해하는 놀이의 의미와 교육 내용은 교실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 반의 창조적인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유아의 놀이와 개정 놀이과정의 교육 내용은 획일성을 극복한 교육 내용을 강조하고 놀이를 통해서 생활 주제가 아닌 5개 영역의 교육 내용을 배우도록 하고, 이것은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개정의 누리과정을 실행하고 현장에 있었던 그 실태 분석을 연구로 제시해 주신 손성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관점 돌아보기와 유아 이해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하겠는데요. 전남의 수석 교사